민주당, 국민의힘 모두 다 뜬금없는 단어가 이슈입니다. 민들레. 좀 약간 손고르기 들어간 것 같기도 한데 이 민들레 네. 결성과 와해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어디서 많이 본 풍경인데 뭐 만들자마자 와야 되는 게 뭐가 있었는데 예전에 이건 제 느낌에는 이제 이게 이용호 의원하고 네. 이렇게 주도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용호 의원은 원래 국민의힘 인사가 아닙니다. 근데 윤석열 캠프 경험을 토대로 이제 당에 안착을 시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약간 그런 인사들이 좀 모여가지고 한번 해보자, 뭔가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그 장제원까지 세우기로 했는데 바로 견제를 받고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견제를 했다고 하는 거는 이게 친윤의 조직화라기보다는 친윤의 분화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더 첨예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장제원 의원도 갑자기 형을 부르면서 형제는 영원하다. 예전에 그 86세대의 특히 민주당 정치인들 막 형 하는 거 꼴보기 싫었는데 국민의힘에서 또 하고 있다. 예, 형 이러면서 성동이 형과 틀어질 일이 없을 거다. 뭐 이런 어떻게 얘기를 보십니까? 하고 이 민들레 왜 안 된 겁니까? 뜻대로. 브라더. 브라더가. 어이 브라더. 예. 뭐 욕하 뭐라고 민들레들이 용산의 브라더들이 아닙니까? 뭐라고 욕하면서 이거 뭐 정품이다 가짜다. 아니 그 정진석, 장제원, 권성동 다 마찬가지예요. 뭐를 이제 지난번에 지방선거 얘기할 때 지방선거 끝나면 다들 그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 윤석열 정권하고 코드가 안 맞는 이준석을 정리하고 우리들이 친윤들이 한번 이제 하는 거다. 이게 이제 이 사이클이 돌아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 뭐 누구나 얘기를 하고 공덕 포차에서도 얘기를 하고 다 그 얘기합니다. 근데 그 전제가 뭐냐면 뒤에서 그러면은 이 사령관이 결과 앞으로 이걸 해야 돼요. 예? 근데 그 구령이 안 떨어져요. 그래서 딱딱 대기하고 있다가 지방선거 끝났잖아요. 이제 시작되는구나. 윤리 가고 거기서 이준석 날라가고 그다음에 당권 경쟁이 시작되고 그러면은 와 해가지고 돌격 앞으로 해야 되는데 아직 구령이 안 떨어졌지만 이제 시작되겠지라고 해서 요이 땅 하고 가야 되는데 요이가 들린 것 같아가지고 나도 야 돌격 앞으로 하고 갔는데 뒤에서 아무 소리가 안 나니까 막 앞으로 가다가 다시 돌아가고 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장대원도 그렇고 이 정진석도 그렇고 돌격 앞으로가 안 들리는데 간 거죠. 윤심은 왜 시그널을 안 줍니까? 윤의 시그널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날아가십시오, 민들레. 네. 윤이 왜 민들레를 전폭적으로 힘을 안 실었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친윤계 세력화든 아니면 친윤계 분화든 간에 다 첨예한 이슈가 되죠.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본인이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을 이제 장악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장악을 했는데 굳이 개파로 세력화되면 결국에 그쪽이 타겟이 되고 그리고 본인 통제도 안 먹힐 수도 있어요. 나중에 가면. 그렇다면 이제 그렇다고 뭐 나서가지고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이제 거리를 일단 두고 있으면 이제 알아서 왼팔 오른팔들이 왼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왼손이 오른손에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오른손이 형이랑 틀어질 일 없습니다. 하고 이제. 예. 근데 친윤계 분화라는 게 예를 들면 윤심이 돌격 앞으로 하면은 친윤계가 분화가 되겠어요? 그건 분화가 안 되죠. 돌격 앞으로 구령이 있는데 근데 구령을 왜 안 하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크게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준석 대표가 머리를 잘 썼다. 우크라이나를 간 거는 제가 볼 때 신의 한 수입니다. 잘했다. 우크라이나를 간 게 정진석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왜 가냐 자기 정치다 윤석열 정권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볼 때는 아니에요 잘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여가지고 밥을 먹었잖아요 이준석 대표하고 우크라이나 갔다 온 다음에 거기서 한 얘기들을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관심이 많아요 우크라이나에 지금 현지는 어떻게 돼 있냐 오데사가 거기가 좋은 데인데 이렇게 얘기하고 이 이준석 대표가 특사로 갔으면은 더 할 일이 많았을 텐데 우리가 법적인 검토가 안 끝나가지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상해지는 사람 누구냐면 정진석 의원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우크라이나에 가면 정권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그랬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보내고 싶었던 것 같잖아요 얘기가. 그러니까 이준석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거기 이제 우크라이나에 있을 때도 계속 그 얘기를 했는데 정진석은 러시아 편인가요? 계속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윤석열의 세계관인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의 세계관에서도 자유민주주의를 막 얘기를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기반으로 미국이 동맹을 재편하는데 우리가 앞장서가지고 그 자유민주주의 동맹을 해야 됩니다가 윤석열 정권의 외교 정책의 코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랑 러시아가 싸우고 있으면 우리는 우크라이나 편을 들어줘야 되는 거고 심지어 미국은 무기 지원까지 하라잖아요. 그런데 무기 지원을
마음은 내가 볼 때 내심은 무기 지원도 할 수 있으면 해야지도 있지만 그게 이제 주변에서 그거는 좀 그리고 할 수가 없습니다가 있겠죠.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미국에서 캐나다를 지원해 주시면은 캐나다가 무기를 지원하고 이렇게 3쿠션으로 갑시다. 미국은 그런 얘기도 하지만 그것도 논란이 될 수 있고 하는 상황에서 여당 대표가 우크라이나에 갔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미국에다가 생색도 내고 얼마나 좋습니까? 아, 우리가 무기 지원은 안 했지만 우리 저기 여당 대표도 보내고 거기서 요구사항 다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했고 이러고 이제 나토 정상회의를 가가지고 내가 거기서 또 좋은 얘기 동맹국들이랑 같이 하고 이게 맞는 거거든요, 이 수순이. 이준석의 어떤 정치적인 수에 지금 윤핵관들이 밀렸다. 첫 번째 그거고 그래서 서둘러서 너무 성급하게 돌격앞으로 구령이 없는데 앞으로 가는 바람에 정진석은 넘어진 거고 장지현은 재빨리 다시 참호 속으로 들어가는 게 된 거고 정진석 의원은 그래서 넘어졌습니다. 지금 총탄 막 날라오는데 넘어졌어. 그리고 야, 나 구해줘야지. 장지현 이렇게.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직 예를 들면 당의 이 가르마를 타고 이럴 정신은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단은 패밀리부터 챙겨야 된다. 네, 패밀리부터 한동훈 장관 세우고 이복형 금감원장. 정치란 패밀리 비즈니스 아니겠습니까? 네. 할 때 그 패밀리였어요? 네, 식구들 챙기기에 바쁘고 사실 엄밀히 얘기해서 장재원 의원, 정진석 의원, 이준석 대표 이런 사람들은 그 부당거래 보면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주양 검사가 부장님이 전화를 해갖고 전화를 받아요. 두 손으로 공소리 받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부장 검사님이 우리 주양이 밥 먹었어? 이러는데 복질이 먹었는데요. 이래가지고 우리 식구지? 그러면 이제 아유 식구죠. 그랬는데 그럼 경찰은 그럼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라 그럽니까? 좀 먼 식구?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먼 식구예요, 여의도 사람들은. 여전히 멀다. 네, 먼 식구들이 아웅다웅 하는데 그거는 일단 지금 문제는 아닌 거고. 관심 없고 내가 이제 데리고 있었던 검사들. 그렇죠. 예. 우리 패밀리들의 일단 가르마 타주는 것이 먼저죠. 그래서 그런 복잡한 사정도 있다 지금. 어쨌든 이게 윤핵관 이렇게 부르지만 실제로 이 사람들이 윤석열과 손발을 맞춘 지가 길게 잡아 1년. 짧게 잡으면 몇 개월밖에 안 되는 사실 개파기 때문에 서로 간에 얼마나 끈끈한지 이것도 사실 좀 그러니까요. 의문점이 있긴 합니다. 사실 언제부터 장재원, 권성동이 브라더였죠? 언제부터 브라더인지 잘 모르겠어요, 난. 그 둘이 친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2018년 지방선거 때 당시 자유한국당의 그 로고송이 상어가족 핑크퐁이었거든요. 그거 개사를 이제 로고송을 선을 보이는 자리에 권성동, 장재원 의원이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춤도 춥니다. 네. 근데 그런 얘기는 있죠. 둘이 친해 보이긴 합니다. 네, 그런 얘기 있죠. 이번에 이제 또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가 이 정진석 의원하고 이준석 대표 싸울 때 권성동 의원이 처음에는 정진석 쪽으로 좀 기울어질 듯 하다가 묘하게 이준석 편을 들잖아요. 호랑나비처럼 이렇게 딱 네.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쯤 호랑나비예요. 그리고 장재원 민들레에 대해서도 좀 선을 딱 긋잖아요. 그게 그 얘기는 중앙일보가 썼는데 그 얘기는 있는 거죠. 권성동 원내대표가 차기 당권으로 가고 싶은데 너무 일찍 이준석 체제가 무너지면은 원내대표직을 갖고 있는데 무너졌으니까 원내대표 사퇴하고 난 대표 가겠습니다. 이럴 수는 없으니까 자기가 원내대표가 이제 내년 한 5월까지가 임기면은 그래도 그 전에 무슨 명분을 찾아갖고 사퇴할 시점까지는 보고 당권 가야 되는데 너무 일찍 무너지면 안 되니까 이준석을 지킨다. 그런 생각 아니겠느냐라는 무슨 얘기도 있어요. 그런 계산들도 있는데 근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윤심이 돌격 앞으로 하면은 그런 5만 가지 계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구령은 안 떨어지는 안 거죠. 떨어졌다. 자, 그러면 이준석 얘기 나왔으니까 이준석 대표가 이제 임기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1년 남았고 윤리위를 앞두고 있습니다. 24일에서 27일 연기됐는데 이준석 체제 1년 선거 2번 이겼고 정권 교체했고 성과는 다시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마케타니는 전 제품 배송비 무료! 로그인하시면 배송비가 무료입니다. 이준석 체제 1년 선거 2번 이겼고 정권 교체했고 성과는 다시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 1년이요? 네. 정신이 없었죠. 정신이 없으니까 본인도 자기 정치를 안 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 자기도 정신이 없었거든. 예, 너무 가쁘게 진행이 되어 왔고 저는 이준석 대표가 가진 강점이 있죠. 강점이 있는데 좀 운이 안 좋았다는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했는데도 이준석 대표의 강점이 잘 살려면 당을 정비하고 혁신하는 기간이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선거를 치르는 것이 좀 확 꽃을 피우고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시기였던 것 같은데 불행히도 바로 대표 되자마자 선거를 치렀어야 했고 대선 주자하고 초유의 갈등을 벌였고
그리고 지방선거까지 이겼는데도 막 힘이 붙진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한참 남아 있어요. 그리고 임기도 반환점밖에 못 돌았어요. 이 자체가 굉장히 좀 본인한테는 운이 안 따랐다. 시기적으로 좀 운이 안 좋다는 생각도 한편으로 합니다. 주기가 이게. 예. 김민하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의 1년. 이준석의 1년, 이준석의 1년 뭐 파란만장하고 대단합니다. 근데 이준석 대표는 대단해요.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어쨌든 난리는 난리였잖아요. 자기가 대표가 된 것부터도 난리고 그리고 그 대표가 됐을 때 이준석 대표가 됐을 때 저 대표 역할 할 수 있겠나 굉장한 소수파이고 이준석 대표를 이준석 대표가 친한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저기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어쨌든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온 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건 대단하다. 그런 여러 가지 수싸움이나 이런 거는 대단한 게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이걸 사실 사람들이 좀 이준석 대표를 약간 낮게 봐서 이 부분을 많이 주목을 안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명분 싸움을 안 놓고 가요. 그거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명분 싸움에 있어서 우위를 놓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 보수 정당을 개혁한다는 레토릭을 안 놓치잖아요, 계속. 그런 걸 볼 때 물론 우리는 이준석 대표의 정치에 대해서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한겨레도 뭐 기사를 막 그렇게 썼어요. 이 여성과 장애인, 그러니까 개혁을 이렇게 내놓고서는 개혁이라는 깜빡이를 놓고서는 실제로 때린 거는 여성과 장애인 때리면서 갈라치기 하고 차별한다. 때리면서 간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그 평가가 맞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여성과 장애인이라는 그 어떤 문제 평가를 끼고 그다음 소수자를 혐오하는 것에 어떤 근거해가지고 이런 얘기하면 또 이준석 대표 난 혐오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니까 여성 플러스 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활용하고 이용하고 거기에 편승하는 정치, 네? 본인이 혐오했다고 안 했어요 나는 편승하는 정치 그거 비판받아 마땅한 것인데 그것 말고 나머지에 있어서의 보수 정치의 개혁이라는 거에 있어서는 여전히 명분을 갖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럼 그것만이라도 한다고 하면은 그게 뭐든지 간에 그것만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좋은 평가로 남을 수 있을 텐데 27일 날 징계 어떻게 나올까? 그런데 그것만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공천이 지금 핵심으로 보이는데 공천이 그러면 시험 보는 거냐 그러면 또 이게 웃겨진다. 네, 그런 점이 있고 윤리가 27일 날 열릴까요? 그것도 요새 언론 보도를 보면은 열리는 건지 안 열리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는 처음에 24일 날 예정돼 있다라는 얘기가 있다 보니까 27일로 연기가 됐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지금 윤리위원들을 취재한 무슨 뭐 기사 이런 거 나오는 걸 보면은 글쎄 우리 27일 날 한다는 얘기도 못 들었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어가지고 뭐 윤리를 한다는 건지 어떻게 한다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윤리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국민의힘 관계자하고 어떤 프로에서 만나봤는데 역시 정보통. 아니요 그 TV 토론에서 거기서 하신 말씀이 어떻게 되는지 자기도 잘 모르겠다고요. 네, 연기한 것도 맞는지 모르겠대요. 예, 24일인지도 아직 불분명하다. 네네. 이게 자꾸 윤리가 없나 봐요. 없어졌나 봐요. 대부분의 윤리위나 이런 회의가 그렇게 되는 이유는 누군가 징계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징계를 하기가 뭐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얘기를 강하게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상적으로 회의가 열리면 당연히 징계를 해야 되는데 근데 대표고 뭐 지금 상황이 이런데 징계를 하기 좀 그러니 근데 그것도 예를 들면 용산에서 저 멀리 소리가 돌기 앞으로 소리가 오면은 하면 됩니다. 징계 하면 되는데 그것도 소리가 안 들려. 안 들려니까. 그래서 예언 징계 한다 안 한다? 안 열린다. 안 열린다. 네. 그러니까 환상 속의 징계위로 남는다. 일단 27일 날은 안 열린다. 27일인데 막 그게 2023년 6월 27일이었다 봐요. 뭐 당분간 안 열리려나 보다. 김수희 평론 어떻게 보십니까? 난 반대로 아니, 뭐, 열려가지고 네. 경고 처분이 나온다. 경징계. 예, 이제 사실 성상남 본 의혹은 당이 아니라 경찰이 해도 밝히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지금 결국에는 딱 좁혀진 쟁점이 되는 거는 그러면 후 대처. 예, 대처에서 김철건 정무실장은 왜 그럼 그 밤중에 대전으로 갔느냐 연락받고 뭐 투자를 어떻게 한다느니 그렇게 얘기를 한 건 맞잖아요. 어쨌든 예, 그 김철건 실장은 뭐 이 대표랑 상관이 없다고는 하는데 예, 근데 또 상식적인 의구심은 그럼 왜 실장이 먼저 혼자 움직이나 차지철도 아니고 차실장님도 아니고 예, 그러면은 당 대표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이 정도로 해서 경고 정도 떨어지지 이미 않을까. 계획이 서 있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준석 대표 성상납 의혹의 본체에 대해서는 증거 있어? 이거고 증거 있어? 증인 있어? 이거고 이제 증거 증인 있는데요? 라고 하면은 그거 가세현이 한 거잖아. 믿을 수 있어? 이거고 이제 유튜브 믿어? 유튜브 믿습니까? 가세현은 김건모도 파괴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가까운 사람들은 다 그 얘기를 해요. 유튜브 믿어? 이거예요 다.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대응하고 그다음에 지금 증거인멸 교사니 뭐니 이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김철근 씨가 했나 보죠. 근데 그러면 김철근 씨 입장이 중요하잖아요. 김철근 씨가 제가 했습니다. 꼬리 자르기로 끝나고 이게 기본 계획이죠. 그렇게 간다. 뭐 지금은 그런 대응 계획인데 이준석이 몸통이다. 네? 이준석이 아니, 몸통이다. 이분들이- 꼬리 자르기라고 했으니까요. 네, 계획은 그런. 왜냐면 이준석 의혹이지 김철근 의혹이 아니잖아요. 이게 이준석 의혹이잖아요. 기본 그림은 이런 건데 이 그림이라도 되려면은 윤리가 열려야 되는데 윤리는 행방불명됐다. 윤리위원장은 외국에 있다고 자꾸 그러고. 윤리위 핵심 관계자는 어디 계십니까? 윤핵관. 윤핵관. 자, 그러면 이준석 대표는 이제 윤리위의 일정간의 별개로 지금 공천 시스템 개혁 뭐 이렇게 해서 최재형 의원을 위원장으로 세우고 이게 뭐 이준석의 사조직이다. 너 왜 네가 공천할 것도 아닌데 네가 왜 공천룰을 만든다고 하냐?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요 과정은 잘 될 거라고 보십니까? 뭐 아무도 어떻게 될지 모르죠 사실. 네. 이것도 용산에서 신호 와야 됩니까? 용산에서 그렇죠. 이게 그런 방식으로 되려면 용산에서 이제 신호 와야 되고 근데 혁신위를 꾸려가지고 꼭 거기서 반드시 공천 룰을 논의한다라고 한 적도 없고 이준석 대표가 당 개혁에 있어서는 공천이 중요하다라고 한 정도인 것이지 혁신위에서 반드시 논의하게 될 겁니다라고까지는 얘기한 게 아니고 아마 논의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정도이고 그리고 위원장은 어쨌든 최재형 의원인 것인데 최재형 의원이 무슨 이준석 대표의 무슨 뭐 부하도 아니고 예. 뭐 그러니까는 뭐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죠. 중요한 거는 이준석 대표가 혁신을 얘기하면서 혁신위를 만들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거 어쨌든 혁신이다. 그렇죠. 혁신위가 만들었다는 게 중요한 것이고 위원장이랑 천하람 변호사 정도가 위원 그냥 있는 거잖아요. 구성이 어떻게 되는 건지도 알 수가 없고 그러니까 혁신을 할 거다만 중요한 거죠 사실. 김수희 평론 어떻게 보십니까? 혁신위의 미래. 뭐 굉장히 그냥 어정쩡하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혁신위를 띄우는 건 좋은데 너무 좀 숨가쁘게 띄웠다.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띄운 것이 이제 뭐 이렇게 보일 수는 있겠죠. 우리는 이겼는데도 혁신한다. 이렇게 선언하는 데는 좋았겠지만 당 내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라든지 이런 걸 갖춰서 안정감 있게 출범시키는 데는 역부족이고 지금 뭐 아주 단적으로 이 갈등에서 당내 인사들이 회피할 만한 구실이 있어요. 예, 대놓고 언론에도 익명으로 인터뷰 나왔는데 쉬고 싶다. 당내 갈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더니 어떤 의원이 지방선거도 끝났고 쉬고 싶다. 뭐라고 하겠어요. 쉬고 싶다는데 주 120시간 일할 거예요 그럼?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 한숨 죽이고 갔었어야 되는데 근데 이준석 대표 본인이 뭔가 쪼들리는 입장이니까 어쨌든 간에 예, 뭡니까 이거? 예, 그것이 이제 그것 때문에 서두르려다가 이제 우크라이나 갔다 혁신이 했다가 이렇게 된 건데 그게 힘을 잘 못 받는 상황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이준석의 이 워크타임은 게시판 실시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의제가 계속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맨날 떠들고 네. 있는 의제가 있어야 되고. 어그락은 있어야 돼.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거 가지고 김수인 평론가님처럼 뭘 또 해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준석 대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혁신을 싫어하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혁신이 싫어? 그러니까 이게 너 러시아 편이니? 그러니까요. 이런 식의 대응이 이준석 정치. 웃긴 거긴 하지만 네, 이준석 정치의 핵심입니다. 그게 명분이 없진 않거든요. 혁신을 하자는데 뭐 그게 나쁩니까? 명분이 없진 않는데. 이럴 때 민심 대장정 같은 걸 하는 게 낫습니다. 수염 기르고. 예, 막 혁신이 꾸리고 막 중앙에서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모택동을 배워야 됩니다. 예, 변방에서 먼저 딱 이렇게 본심 나오네요. 배워야지. 네, 본심 나오네요. 위험한 분입니다. 뭐 모택동을 배우자. 아니 네, 그거는 모택동을. 사상을 떠나서 중국하세요? 배울 게 있으면 중국 편입니까? 배울 게 있으면 배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중국 편 너무 위험한 방송이다. 그러면 김대중으로 바꿀게. 김대중이 이제 그 대통령 후보 될 때 신민당 대통령 후보 될 때 전 세계 여러 가지 전쟁에서의 승리는 다 변방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이거 엄창록하고 같이 한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김대중이 원외 대의원들부터 조직해가지고 그 역전극으로 김영삼 제치고 대통령 후보 된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준석 대표도 사실 이준석 대표가 원외잖아요, 본인도. 그러면 자꾸 여의도 정치 안에 있을 생각을 하지 말고 오히려 이렇게 민심 대장정 요번에 딱 지방선거 끝났으면 호남부터 딱 가는 거죠, 호남부터. 가가지고 쫙 도는 거죠. 한적한 시골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제 수염 딱 기르고 이제 서울로 들어오는데 북한에 핵실험하고 뭐 이런 갑자기 손학규 스토리가 생각납니다. 관심이 필요한 환경 문제. 당신의 자리에서 볼 수 있도록 한겨레가 펼쳐 봅니다. 펼치면 보이는 세상.
한겨레 신문 돗자리. 한겨레가 전해왔던 환경 기사들을 채워 신문 돗자리를 만들었어요. 버려진 페트병 40개를 재활용했죠. 우리는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신문 돗자리를 나눠주었어요. 돗자리 위에서 환경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게 만들었죠. 세상에 필요한 이야기가 더 알려지길 원한다면 지금 여기 한겨레에 벗이 되어주세요. 불편해도 알아야 할 진실. 그것을 알리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기에 한겨레는 계속해서 진실을 펼치겠습니다. 한겨레 서포터즈 벗. 마켓하니는 착한 쇼핑몰이죠. 마켓하니는 저지되어야 합니다. 저는 마켓하니의 부하입니다. 다른 데서 쇼핑하는 것은 저지되어야 합니다. 두리번하면서 상품을 찾다가 보내는 하루가 언제 다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반드시 저지되어야 합니다.